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는 문제가 된 고발장에 대해 내용은 조악한데 형식은 프로페셔널하다라고 평가하며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 짐작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손준성 검사가 도구라면 도구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다 혹은 도구다 네. 누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네.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그 문건들은 다 작성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그 내용이나 문장이 조악하고 굉장히 형편없다. 목적은 천박하고 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읽어보셨나요? 문장을? 네, 읽어봤어요. 읽어보셨죠? 굉장히 그 특징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부분, 문단이 있어요. 고발 이후에. 네. 뭐 그것부터 막 자기들은 정의로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이제 뭐 어떤 비리나 이런 보도를 하는 곳은 좌파 언론, 어용 언론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걸 절대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한 적이 없었고 한동훈은 뭐 채널의 사건과 관계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정적이고 자신들을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찬양에 가까워요. 자뻑이. 검찰 스스로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예. 침취되어 있고 근데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를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 정당은 대중을 상대하는 어떤 공간인데 이거 그냥 당에 던지면 바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접수를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오만함. 그리고 정당에서 했다면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았죠. 네, 정당을 무시하고 정당 정치 무시하고 정치인들을 무시를 하고 자기들이 굉장히 우위에 있고 자뻑. 그리고 약간 이거 유튜브니까 이런 표현 해도 되죠? 정확하게 뽕 찼다. 약간 그 정도야 뭐. 예.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 그 대체할 표현이 없어요. 뽕이 차서 이 문장을 썼구나.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요즘에 한 명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하시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성은 씨는 누가 이 고발장을 쓴 것으로 짐작하느냐는 김어준 총수의 질문을 받고 내용이나 문장이 조악하고 형편없다. 목적은 천박하다고 짚었는데요. 조 씨는 이 고발장은 찬양 일색으로 굉장히 검찰에 심취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속된 말로 뽕찼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며 특정 인물을 연상케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저는 방송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도 보이는 걸 어떡하죠? 요즘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치 초보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 그냥 바로 그가 생각납니다. 손준성이 고발 사주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를 할 때 검찰총장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준성이 고발 사주한 그 고발장 내용에는 최은순, 김건희, 한동훈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자라며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손준성이 4월 3일 날 고발장을 김웅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김웅에게 고발장을 보내기 4일 전 손준성은 윤석열과 오찬을 합니다. 이 오찬을 하는 것은 손준성과 윤석열의 오찬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식의 판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같은 피의자로 얘기되었던 권순정과도 오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4월 3일 날 고발장을 김웅에게 보내고 오찬을 3월 30일에 하고 그리고 그 사이 3월 31일에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이 카톡방에서 53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이 카톡방에서 45회 대화를 하고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12번 전화통화를 합니다. 바로 고발장을 보내기 직전 전날은
권순정과 오찬을 윤석열이 하고 손한권은 카톡방에서 30번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은 17번의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한동훈은 60장의 사진을 카톡방에 올립니다. 이 대화 내용은 무엇이고 이 사진은 무엇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전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오찬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낸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 사주 실행 4일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오찬을 했던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6일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검찰총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 자료를 토대로 손준성 검사가 첫 번째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하기 4일 전인 2020년 3월 30일 당시 윤석열 총장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약칭 수정관과 서울 서초구 한정식 집에서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쓴 업무 추진비 내역으로 보면 2019년 7월 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수정관과 오찬을 가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추진비 지출 증빙 자료에는 고발사주 하루 전인 2022년 4월 2일 윤석열 당시 총장이 권순정 대검 대변인과도 오찬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권 당시 대변인은 고발 사주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이후 모든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30일 손준성 검사장과 오찬 3일 뒤 4월 2일 권순정 대변인과 잇따른 오찬 이후에 고발 사주가 실행됐다며 더군다나 고발 사주 직전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부쩍 늘었다고 짚었는데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손준성 검사, 권순정 대변인과 오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라고 따져 묻고는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 고발 사주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꼬집고는 고발 사주 의혹,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의 상명 하복 조직 문화를 한다며 송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고 고발 사주라는 위험한 일탈을 감행했을 리가 만무하다. 더욱이 송 검사의 고발 사주를 통해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송 검사의 직속 상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 사주 실행을 지시하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을 고발 사주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도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뿐으로 보인다.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고발 사주의 배후를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끝까지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정황과 상황이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래도 모르쇠로 일관하겠죠. 대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곧 실패한 검찰 쿠데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텐데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말이죠. 어제 국민의힘의 주요 관계자랑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력난의 측면도 좀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출마 지원자가 적은 건 아닌데 유력한 인사들이 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총선에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확실한 자기 편이 승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복권된 인물 중에서 일부가 좀 출마를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사면 복권되는 사람 중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향후에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인물들은 확실히 윤 대통령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유명한 인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도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